29번 할게. 조건부 장소 선호는 방법이다. 알아내는 동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이 원하는 것 뒤에 나오면 이제 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더 폭넓게는 동물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가 주제가 돼. 연구원들은 훈련한다. 그들을 동물이겠지. 연관시키도록 한 장소를 어떤 경험과 예를 들어 음식 혹은 시끄러운 소리와 연관시키도록 훈련시킨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를 완전히 다른 무언가와 연관시키도록 훈련시킨다. 보통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무언가, 음식도 없고 소음도 없는 평범한 장소. 그래서 이런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장소가 대조군이 되는 거고, 음식, 소음이 이제 실험군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실험군과 관련된 장소, 대조군과 관련된 장소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는 거야. 두 장소 다 만들어졌다. 완전히 다르게. 그렇지? 확연히 달라야지 실험의 의미가 있을 거야. 원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날 거고. 뭐 하기 위해서? 가목적어 가능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의미상 주어 동물들이 연관시키는 것을 진목적어 각각의 장소를 그것이 그곳에서 발생하는 것과 그것이 발생하다가 아니구나. 그것에게 발생하는. 그래서 눈에 띄는 어떤 특징이 있는 장소,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들. 동물의 선호, 한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한 선호, 혹은 다른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한 선호는 측정된다. 전, 후, 둘 다. 뭐의 전후냐? 그것의 존재가 있기 전, 있고 난 후. 두 장소에서. 만약 있다면 변화가 어디에서의 변화냐? 어디를 동물이 선택하느냐에서의 변화. 뭐 하기로 선택하느냐? 쓰기를, 그의 시간을, 보상을 위해. 가 바뀐다면, 변화가 있다면, 원래는 A라는 장소를 좋아했는데 어떤 물건이 있어가지고 B를 더 좋아하게 됐어. 그럼 이거는 의미한다. 이것은 보여준다. 그것이 동물이 좋아한다고, 그 경험을.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기 위해 애쓴다고. 반대로 연결어 잘 기억하고, 만약 그 동물이 피한다면 어떤 장소를, 자극이 발생한, 예전에는 자극이 없었거든. 그래서 자극이 없을 때는 잘 놀다가 자극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피해. 그리고 다른 장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prefer the place it did not experience it. 다른 장소지. 쉽게 얘기하면 다른 장소를 선호하기를 시작한다면, 여기서 뒤에 완문이니까 where이 생략된 걸로 보고, it은 여전히 동물이고, 뭘 경험하지 않는 장소? 자극이 있지. 이렇게. 이거 지칭으로 나와도 어려울 수 있겠네. 그래서 예전에는 잘 놀다가 자극이 들어왔더니 그걸 피해. 그러면 이건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 이 동물이 생각한다고, 그 자극을 불쾌하다고. 실험을 잘 이해해야 돼. 7, 8번은 더 쉬운 예로 나와 있어. 자, 연결을 잘 기억하고. 예를 들어 어떤 쥐들이구나. 암에 걸린 쥐들이 보여준다면 선호를 어떤 장소에 대한, 어떤 장소? 암에 걸린 쥐들이 모르핀을 받는 장소를 더 선호한다면, 잠깐만, 선호한다면이 아니구나. 선호한다가 되겠네. 선호한다. 근데 모르핀은 뭐냐? 동격이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약인 모르핀을 받는 장소를 더 선호한다. 암에 걸린 쥐들은 그렇다는 거야. 뭐 하기보다 그들이 식염수를 받았던 그런 장소보다. 둘 다 선행사가 플레이스겠지. 반면에 건강한 쥐들은 어떠한 선호도 개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한 장소에 대한 선호를 보고 이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은 보여준다. 암에 걸린 쥐가 원한다고 모르핀을. 그럼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지. 암에 걸린 쥐는 모르핀을 좋아하는구나. 즉 모르핀이 효과가 있구나. 이렇다는 거를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1번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고 당연히 실험 순서이기 때문에 순서 배열로 내기 좋다라고 짐작해두면 돼. 30번. 적도 근처에서 새의 많은 종들은 번식한다. 1년 내내. 그래서 이 주제를 미리 얘기하자면 번식이 일단 키워드야. 새의 번식이야. 특별히 새의 번식이야. 뭐 다른 동물 안 나와. 새의 번식이 다양하다는 거야. 1년 내내. 낮길이 동안에. 그 다음에 아예 육체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없는 때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뒤에 조금 부가 설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을 피하거나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무리만 낳는 경우도 있고 여러 무리를 키우는 경우 한 무리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보다시피 다양한 생육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새의 브리딩 크게는 이거야. 다양한 새의 생육법 이 정도로 정의를 하면 돼.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시험엔 안 나올 거야. 적도 근처에 있고 많은 종들이 1년 내내 생육한다. 번식이라 해야 되나? 번식한다. 하지만 온난화 그리고 극지방 조금 추운 거지 쉽게 말하면 적도보다는 브리딩 시즌 번식기가 종종 날카롭게 정의된다. 명확하다는 거지. 그들이 번식기야 유발된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sharply defined가 이제 정확하게는 in day length야. 그래서 브리딩 시즌이 유발된다. 주로 변화에 의해서 낮 길이에 따라서 이제 아기를 놓는 때가 있고 안 놓는 때가 있게 주로 아마 낮이 길 때 아마 놓지 않을까. 모든 게 잘 진행이 된다면 결과는 뭐냐 해가지고 이제 대절이야. 새가 키운다는 것이다. 그들의 새끼를 언제? 음식 공급이 최고조일 때. 그래서 아마도 뭐 봄에 번식을 해서 여름에 잘 키운다. 뭐 이런 개념이겠지. 여름에 벌레가 많으니까. 대부분의 새들은 not only but also랑 같은 거야. reluctant to 부정사 잘 기억해주고 꺼려 하지 않는다니까는 어쩌면 not reluctant 대신에 willing으로 바꿔도 되겠지. 저번에 여기서 시험에 나왔었는데 not reluctant는 willing이랑 비슷해. be willing to 뭐뭐하기를 기꺼이 뭐뭐하려 하다. 새들은 꺼려 하지 않는다. 키우기를 또 다른 때에 뿐만 아니라 잠깐만 미안해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어이씨 이 not only but also라고 얘기해놓고 이런 소리 하고 있어. 미안. not only but also 할 때는 이게 아니다가 아니야. 그냥 이런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 큰일 날 뻔했어. 대부분의 새들은 번식하기를 꺼려한다. 또 다른 때에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즉 at other times가 여기 있는 이 좋은 시절 말고 다른 때인 거야. 즉 겨울이겠지. 겨울에 번식하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꺼려하는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지. 그냥
계절마다 다른 브리딩을 한다는 거. 그 온건 지방 혹은 극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거야. 물리적으로 아예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doing so. 브리딩을 뜻하는 거야. 아예 브리딩을 할 수 없는 때도 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생식 시스템이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뭐 자궁이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거겠지. 그리고 그 왜 그러면 이제 이런 물리적으로 아예 안 되게끔 몸이 그렇게 되어 있냐?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냐? 그리고 그것이 돕는다. 새들로 하여금 무게를 줄이도록. 이유가 있는 거지. 아기를 벤 채로 날면 힘드니까. 이유가 있지만 이유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아예 뭐 신체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주된 예시 이 규칙의 이 시간에 예외 주된 예외 이 규칙의 주된 예외는 nomadic desert species이다. 그 이동하는 새인데 막 철새 이런 건 아닌가 봐. desert species라는 걸 봤을 때는 이 사막에 사는 철새들. 얘네들은 시작한다 그들의 breeding cycle을 within days of rain 비 올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절은 낮의 길이가 아니고 비가 오냐 안 오냐로 또 결정된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자면 주제는 뭐라고? 새의 브리딩이야. 다양한 새의 브리딩 특징들.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나와 쉽게 말하면 그것은 make the most of 뭐뭐를 최대한 활용하다거든. 갑작스러운 브리딩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브리딩 opportunity는 아마도 이제 비가 잘 와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 비가 갑자기 오나 보지? 우기. 또한 지금 또 다른 예시가 나오겠지. 또 다른 정도들은 divide up 나눈다지. 브리딩 시즌을 나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즌이 또 어떻게 나뉘어지냐? 대부분의 songbirds가 이제 등장을 하고 키운다. 한 무리들을. 그래서 여기서 브루드는 한 배에서 나온 새끼들이야. 한 번 뭘 5마리를 낳았어. 그 5마리만 계속 키우는 거야. 1년 내내. 혹은 뭐 2년 내내. 클러치라고도 동의어가 나와 있더라고. 하지만 따뜻한 지역에서는 songbirds가 어쩌면 several family, 여기서 family는 다른 식구들을 키운다가 아니라 한 배가 아니라 여러 번, 예를 들어 5마리씩 3번을 아기를 놓는다는 거야. 그렇게도 한다는 거지. 몇 달 동안에. 예외적으로 이제 좋은 시기, 뭐 날씨가 좋다는 거겠지. good year은.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인 이 songbird의 예시가 그냥 나온 거야. 일종의 songbird는 키울 수 있다. 연속적인 브루즈, 요거 얘기하는 거야. 연속적인 successive, successful 구분 잘 해야 돼. marathon reproductive effort. 여러 번 낳는 거에서 싱글 벌드 예시가 아니야. 이거는 several family 예시라고 이해를 해야 돼. 글이 되게 산만해. bird breeding의 여러 가지 형태들 다시 한번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 31번 한 가지 요인 창의성을 막는 안 좋은 거겠지? 은 자원에 대한 무지이다.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혹은 뭐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몰라. 그러면 창의성이 안 생긴다는 거지. 요구되는 자원, 각 활동에,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종종 학생들은 알 수 없다. 자원을, 그들이 필요한 자원. 생략돼 있으니까는 목적어 없는 상태 불합문. 그럼 이건 목적어가 아니겠지. 수식어 자리는 부사적 문법으로 위해라고 해석해야 돼.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required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목적어는 다 빠졌는데 required of 하면 뭐뭐에게 필요로 되는, 뭐뭐에게 요구되는 이고, 저 뒤에 보면 required for가 나오거든. 어딨지? 나중에 체크할게. 그래서 required of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돼. 누구누구에게 요구되느냐. 그래서 them은 학생들이겠지.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태스크를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이 태스크를 위해서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다양한 자원들이 compulsory 필요한 요구되는 obligatory, mandatory 필수적인 essential 뭐 이런 걸로 가능하겠지. 특별한 학습 태스크를 위해서 필수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자원들을 인식하는 게 단순화시킨다. 활동의 수행을. 그러니까 이 자원이 있으면 수행이 쉬워지는 거지. 바로 예시가 나오고. 이게 좀 구조가 특이한데 it may be that 할 때 해석적으로는 가진주어로 보는 게 맞아. 학생들의 필요 몇몇 실험 학생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It may be that 하면 뭐뭐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워. 학생들이 필요할 수 있다 수행하는 것을 몇몇 실험들을 그들의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실험이 필요한 상황인데 있을지도 모른다. 있을 것이다. 사전 조사가 뭐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냐?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사전 조사. 그 실험실에 그 다음에 장비에 그리고 화학 물질에 실험을 위해 요구된 이거는 그냥 위해 맞아. 아까 에게였잖아. 위해 이 전치사 아주 사소한 건데 이게 만약에 출제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외워둬. 실험을 위해 요구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권이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은 의미한다. 생략돼 있고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적 자원 혹은 재정적 자원일 수도 있다. 그래서 it은 preparation이겠지. 잠시만. 잠깐 순간 보다가 움찔했는데 이거 지칭으로 나와도 되게 어렵겠는데 좀 더 상세하게 해석을 해보면 사전 조사라는 것은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아니지. 사전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의미한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어. 사전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준비가 필수적이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전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 혹은 재정 자원, 인적 자원 혹은 재정 자원에 대한 대안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거야.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게 복잡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보면 준비라고 볼 수도 있어. 준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비는 인적 자원, 재정 자원에 대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의미적으로 뭐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학교 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일단 쌤은 얘랑 얘는 맞는 것 같고 얘는 이게 조금 더 해석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 네, 정확하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도 조금 애매하지만 다른 식으로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쌤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안전해. 어쨌든 쌤은 이렇게 할게. 사전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건 의미한다.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 그리고 그런 준비는 바로 사람 인적 자원에 대한 혹은 재정적 자원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자원의 예시가 이거 인적 자원이지. 실험실 기술자, 인적 자원, 돈 이건 재정 자원, 화학 물질을 구매할 그리고 장비 이것도 재정 자원이겠지. 이런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의 학습을 위한 완문 뒤기 때문에 외월이 부사절로 봐야 되고 부사절은 이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잖아요. 같을 때. They are applicable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they는 이 자원을 뜻하는 거야. Where they are applicable. 이런 자원들이 relevant, 타당한, appropriate, 타당한 이 자원들이 적절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학습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문장이 되게 복잡해. Even if, even though, although 다 똑같지. 비록 몇몇의 자원들, 태스크를 위해 요구되는 이 이용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아는 것,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도울 수 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준비되면 더 좋지만. 자,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 자동사야. 그리고 이때 to는 to 부정사 아니고 전치사니까 ing 쓰는 거 엄청 중요하지. to ing는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것은 심지어 이어질 수도 있다. 타픽의 변화로. 자, 잠깐만. 이 identifying them인 것 같아. 미리 여기서 them이 아까 얘기했던 어디 갔냐? resource.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그것이 심지어 아예 내가 이 자원이 없겠네라고 인식하면 타픽을 바꿀 수도 있고 대체 자원을 찾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수단을 여기 end가 구조적으로 보면 changing topic, finding alternative resources, other means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되거든. 근데 의미적으로는 대체 자원 찾기, 다른 수단 찾기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의미적으로는. 조금 문장 구조가 이상해 개인적으로 볼 때. 애매하게 써놨어. 근데 어쨌든 그냥 구조적으로 하자. 이게 해설지에도 그냥 구조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이 자원들을 인식하는 것은 심지어 이어질 수 있다. 주제 바꾸기, 대체 자원 찾기,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 어쨌든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lead to 다음에 ing 쓰는 거.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 뭐가 필요한가? 창의성을 방해하는 게 내가 필요한 자원이 뭔지를 모르는 게 창의성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자기가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방해거리이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조사를 잘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주제 삼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